스리랑카 기브런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6월 한 달 동안 많은 분들과 함께 달리기를 했는데요. 스리랑카에 있는 이 장애인 학생들 중에서도 이 지체장애 학생들이 저희 코인트리 학교에 오기까지는 편도 6km를 걸어야 됐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저는 되게 단순하게 기브런을 해보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하루에 6km를 걸어오면 저희가 6km 달리고 1km에 100원씩 기부해서 그거 쭉쭉쭉 쌓아서 툭툭을 사면요? 툭툭 한 대에 얼마예요? 라고 했더니 현지 선생님께서 툭툭 한 대에 다양한 운동 배경을 가진 분들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더 가치 있게 링코의 미더 팟캐스트를 시작합니다. 도시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지만 그만큼 큰 즐거움과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분은 이런 교류와 소통의 중심에서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유하영님입니다. 하영님은 도심 속에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머물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새로운 인연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런 하영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써주신 거예요? 너무 소개가 훌륭한걸요? 감사합니다. 훌륭한 소개가 되었나요? 네, 너무 저를 잘 소개해 주셔서 약간 감개무량한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 청취자분들께 네. 이번에는 하영님이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빈 커뮤니티 M사의 커뮤니티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유하영이라고 하고요. 긍정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저희 커뮤니티 안에 살아가고 있는 멤버들의 건강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운영하고 또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원래 이야기하는 순서가 있는데 저는 하영님 만나면 이 일,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어서 지금 일하고 계신 M사에 대해 그 가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회사는 그 열대 지역에 있는 나무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를 나중에 뭐 이미지를 검색해서 보시면은 뿌리에는 그 해양 생물들, 물고기들이 살고요. 이 나무 줄기에는 새들이 살아요. 그리고 이 나무는 혼자만 이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그게 다양한 생명체들에게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싶다라는 거에서 영감을 받은 브랜드이고, 그래서 저희 브랜드의 가치는 Live and Grow예요. 함께 살면서 성장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커뮤니티 매니저로 일하면서도 멤버들이 성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이 서포트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전달해야 할까를 가장 주요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거기 어떤 멤버들이 주로 계신 거예요?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주거라는 영역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있지만 직장인들도 계시고 또 최근에는 40, 50대 그러니까 중년들도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 안에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남녀노소가 있고 또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취업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럼 그 안에서 그냥 똑같은 집처럼 생활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각자의 방이 있고 저희는 공용 공간이라고 해서 뭐 시네마룸, 라이브러리, 그리고 혼자 이제 공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곳, 스튜디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할 수 있는 플렉스룸도 있는데 그런 공용 공간을 이제 쉐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부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방만 하나씩 가져가고 부엌이나 거실처럼 공용의 공간은 싹싹싹 조금씩 모아서 더 크고 더 편안하게 이용하자라는 취지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군락을 이루어서 사는데 그 기둥은 맞아요. 쉐어하는 공간이 네네네. 되는 거고 네. 각각의 가지나 이런 부분은 개인의 공간이 되는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너무 완벽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우리 하영님은 이분들이 더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들을 돕는 것들을 기획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오피스텔이 있고 저희 브랜드가 만드는 이 코리빙 하우스가 있다면 오피스텔은 사실 내 옆방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 큰 공간 안에 누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접점을 만드는 거예요. 공간의 접점도 만들고 이런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건데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나는 알고 싶지 않은데? 라고도 하실 수 있고 누가 사는지 무슨 상관이야?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 도심 속에 1인 가구로 거주한다는 것은 좀 외로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선배를 만날 수도 있고 뭔가 내가 언제든 밥을 같이 먹고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집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되게 느슨한 연결을 만드는 거예요. 막 이웃이 되어주는 거네요. 그쵸. 이웃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곳에 거주하면서 하영님이 만든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면서 느슨한 연대를 느끼기 좋은 형태의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제 최근에 제가 러닝을 멤버들이랑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러닝을 하는데 러닝을 하다가 멤버분들이 친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끼리 소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러닝하고 나서 친해지니까 밥도 먹고 밥도 먹다 보니까 어떤 문화생활도 같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자발적인 어떤 커뮤니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영님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판을 까는 일이네요. 맞아요. 제 일은 그런 일이에요. 커뮤니티 매니저라고만 딱 들었을 때에는 좀 뭔가 추상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하영님이 하셨던 좀 레퍼런스를 소개해 주시면 청취자분들이 좀 커뮤니티 매니저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뮤니티라는 건 나 혼자만 있을 때 구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있어야 되고 내 옆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커뮤니티가 되는 건데 요즘의 커뮤니티는 사실 취향 기반의 커뮤니티도 많고 취미로 모이는 커뮤니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일하고 있는 주거 커뮤니티는 약간 속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주거는 취미와 취향 기반이 아니라 그냥 생활과 생존의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집이 필요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면 나랑 다른 사람들이 이 한 공간에 다 있어요. 그럴 때는 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그냥 너와 나의 어떤 접점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접점이 너무 프라이버시를 해치면 안 되고 그냥 즐거울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러닝이나 요가처럼 멤버들의 웰니스를 위한 프로그램도 하고 뭐 공예 같은 프로그램도 만들고 결국 나와 네가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하는 게 저의 첫 번째 일이고 대화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계속 마주치는데 못 본 척 할 수 없잖아요. 매일 마주치는데. 근데 그때 이 사람한테 내가 한번 인사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 서로를 되게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일이 좀 적성이 잘 맞으세요? 너무 잘 맞아요. 그렇구나. 사무실에서 멤버들을 어떻게 맞이할까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요. 실제로 현장에 가서 멤버들을 환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환대하는 시간을 위해서 이 사무실에서의 시간을 거의 버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멤버들을 만나면 너무 즐거워요.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뭐 지난번에 무슨 일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런 걸 물어보고 그러니까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삶을 되게 풍요롭게 하는데 그게 제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긍정님이 저희 커뮤니티에 처음 오셨어요. 그러면 한 20명이 있으면 뻘쭘하거든요. 저 사람은 누구지? 나 여기서 뭐 해야 되지? 근데 제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계속 안부를 묻고 다녀요. 그러면 듣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구나. 이러면 사람들이 남몰래 이제 마음으로 나도 저 사람과 대화해보고 싶다. 나랑 공통점 있다. 그러면 이제 서로 혹시 저도 그거 관심 있는데 저도 이거 해봤는데 하면서 대화를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대하고 초청하는 걸 잘하는 게 저의 어떤
멤버들을 커뮤니티로 초대하는 스킬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진짜로 이런 태도가 다른 사람들과 하영님을 구분하는 어떤 한 지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태도가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원래 이런 사람인가요? 원래 이런 사람일 순 없을 것 같아요. 뭔가 계기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작년에 이 회사를 다닌 지 한 2년을 채웠을 때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님이 하영아 내가 도와줄게. 조금만 참아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현듯 너 서울 말고 저기 강원도 가서 일할래?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강원도에 갔는데 웬일이야 출근길에 호수를 지나가요. 그 속초의 영랑호 아세요? 네, 알죠. 저랑 가보셨죠? 네, 그럼요. 영랑호를 지나는데 출근길에 호수를 지난다는 건 너무 색다르고 바다를 지난다는 것도 색다르고 그러면서 제가 좀 행복해졌어요. 그랬더니 저희 브랜드에 방문해 주시는 모든 사람들이 반가운 거예요.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찾아주는 사람들이 반가워진다. 너무 반가워. 그렇게 반갑게 누군가를 맞이하고 대화하고 이 사람들이 저희 브랜드에 머무는 동안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줬더니 이분들이 저만큼 행복해하고 여길 떠나는 거예요. 고성에 왔다가 좀 지친 몸과 마음으로 왔다가 바다 보고 편안하게 대화하고 하시니까 너무 행복해서 떠났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을 환대하는 일이 누군가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껴서 서울에 와서도 자연스럽게 그 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하영님의 일의 여정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정이 본인은 이제 부족했다고 말하지만 이 길에 오기 위한 필요했던 여정이었던 거잖아요. 뭐든지 멀리서 보면 다 필요한 여정이고 하루하루를 보면 진짜 별로인 날 너무 많았어요. 네, 제가 별로인 태도를 가졌을 때도 있고 일을 못했을 때도 있고 환경이 안 따라줬을 때도 있고 그랬으니까 1년 전에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테고 그거는 그 고성에 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어떤 하나의 전환점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거기서 돌아와서 또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까지가 다 이제 영화처럼 예쁘게 봐주신 거예요. 예쁘게 살았으니까 예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멤버는 아니지만 그 멤버들 참 복받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와서 사는 게 힘들 텐데 하영님 덕분에 그분들도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니까. 제 역할은 크지 않을 거예요. 사실 저는 판을 까는 역할이지 거기에서 만난 친구, 이웃, 그분들이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이지 저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되지는 않아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왜냐면 모든 일에는 트리거가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똑같이 그냥 오피스텔처럼 살 수도 있었지만 하영님이 만들어주신 프로그램 덕분에 트리거가 돼서 연결되고 그 연결이 어떻게 더 커갈지는 그 후의 문제이지만 그 한 번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가치 있다고 너무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하영님의 목표가 일로서 어떤 목표였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일로서 목표? 제가 일을 하면서 언제 가장 즐겁지? 언제 나는 효용감을 느끼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고성에 있을 때 저에게 주어진 미션이 이제 멤버들의 체류 경험을 높이는 거였어요. 이 강원도 고성까지 온 멤버들은 정말 저희는 8시만 되면 가로등 불빛도 없이 그냥 캄캄한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서울 사람들이 시골에 와서 8시 반 아직 한참 일하고 퇴근할 시간인데 밥 먹을 곳도 없고 놀 곳도 없고 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팀장님이 하영아,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잘 즐겁게 머물다 갈 수 있을지 체류 경험을 설계해봐. 너무 어려운 미션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커뮤니티를 만들려면 먼저 그 지역에 이미 있는 커뮤니티에 제가 흡수돼야 하거든요. 누가 계신지, 이 커뮤니티가 얼마나 됐는지. 그래서
뭐 서점에도 가고 가게에도 가고 뭐 항구에 있는 선장님들한테 인사도 가고 이러면서 제가 정말 소중히 생각하는 선장님 한 분을 만나게 돼요. 지금도 그분은 저의 베스트 프렌드인데 이제 일흔이 되셨거든요. 칠순의 선장님은 원래는 저희를 만나기 전에 이제 어부 생활에 접으려고 하셨어요. 자기 힘으로 이 어선을 끌고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일이 이제 체력에 붙이시는 거죠. 근데 어쩌다 대화를 했는데 우리 선장님이 진짜 낭만이 가득하세요. 아침에 일출이 뜨면 내가 물고기는 못 잡지만 나가서 그 일출을 보면서 이렇게 낭만을 낚는 분이세요. 시도 읽으시고 자기 친구들에게 이제 일출 사진도 찍어서 보내시고 노래도 들으시고 하는데 그 모습이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선장님처럼 살 수 있다면 선장님처럼 하루를 그 자연의 시각에 맞춰서 일어나서 해를 보고 하면 너무 편안하고 즐거울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선장님이 너희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지친 사람 있으면 마음이 힘든 사람 있으면 아침에 보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같이 배 타고 나가서 해 보여줄게. 그래서 그래요? 그럼 이거를 참가비를 얼마나 해야 되나? 저는 바로 프로그램을 짜야 되니까 계산을 했는데 그럼 선장님 한 참가비를 3만 원 받을까요? 제가 이랬어요. 왜냐면 배를 한 번 탈 때 3만 원 정도 받거든요. 유류비도 있고 뭐 선장님의 서비스 비용도 있을 테고. 근데 선장님이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지 하영 그렇게 계산해서는 안 되지 라고 하시면서 나는 딱 15,000원 정도 받으면 적당할 것 같아. 왜냐면 그분들이 와서 나도 아마 즐거울 거야. 그들이 와서 내가 기쁜 값어치는 내가 지불할게.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딱 유류비 정도만 받으면 적당하겠어. 해서 저희가 작년 한 9월부터 선장님이랑 일출 항해를 나갔어요. 일출 항해를 나갔는데 덕분에 선장님은 어부는 아니지만 낭만 어부가 되어서 사람들을 아침마다 선박에 실어서 이제 해를 보러 가시게 됐고 더 이상 선박을 팔지 않아도 되는 거죠. 원래는 선박에 처분하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멤버들은 하나같이 좋아하셨어요. 정말 일출항해를 다녀오셨던 분들은 다 마음이 이렇게 풀어져서 왔어요. 해가 뜨든 해가 뜨지 않든 선장님과 나누는 그 지혜로운 이른의 어른과 나누는 대화를 즐거워하셨고 저희 브랜드는 그 어느 워케이션 사이트에서도 보여줄 수 없는 정말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도 좋고 호스트인 우리 선장님도 좋고 저희 멤버분들도 행복한 그러니까 이렇게 트라이앵글의 관계가 모두 윈윈하는 이 일을 만들었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군가와 일을 할 때 단순히 재화를 거래하기보다 긍정님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근데 그 일 하는데 뭐가 걸림돌이에요? 그럼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럼 저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럼 이 커뮤니티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그 원동력이어서 자원이어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럼 저희랑 이거 해보실래요? 하는 순간 이전에 없던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그 사람이 꿈꾸기만 했었던 실행하지 못했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럼 앞으로의 목표도 그런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면 실패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믿습니다. 진짜예요. 왜냐면 그냥 모두가 힘쓰거든요. 즐겁게.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쌍방이 윈윈하는 일의 구조를 짜면 무조건 성공한다. 네. 필수 성공 법칙. 모두가 애쓰지 않지만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만 짜면 그 일은 잘 된다. 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을 하면 그래도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요.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죠.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력이 지치거나 정신력이 이제 서서히 딸린다라고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힘이 들죠. 힘이 들 때 분명히 있죠.
그러면 그런 힘든 일을 어떻게 이겨나가거나 극복해 나가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는 무조건 달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출근해서 내가 오늘 스케줄이 조금 많네. 오늘 체력이 좀 부족하겠네. 혹은 일을 사람이 너무 많이 하면 감정적으로 좀 처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이 감정으로는 우리 멤버들을 만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할 때는 무조건 출근하기 전에 달리기를 하고 가요. 그럼 이런 하영이 이제 몸도 마음도 관계도 건강하게 웰리스한 라이프를 살아가기를 저희는 너무 응원하는데, 하영에게 있어서 웰리스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전에 저희 링코에서 정의하는 웰리스는 피지컬, 그러니까 몸의 건강, 그리고 마인드, 마음의 건강, 세 번째가 이제 관계의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건강함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저희는 이제 웰리스한 라이프 추구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영에게는 어떤 웰리스의 관점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여기서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얻고 싶어요. 제가 이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에게 웰리스란 무엇이지? 왜냐하면 나에게 웰리스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품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피지컬 마인드 그리고 관계까지 가려면 말하면서도 민망한데요. 부단히 공부하고 수련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관계도 배우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지 공부하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축적해서 쌓아가야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저의 웰리스는 성실하게 쌓은 일상으로 그냥 내가 나를 잘 돌보는 것. 나의 행복을 잘 돌봐야 타인의 행복을 돌볼 수 있거든요. 부지런하게 관리하고 노력해야 맞아요. 된다. 맞아요. 그게 좀 힘들지라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네. 수련의 자세로 그 태도를 유지해야 너무 한다. 근데 너무 뭐랄까 올드한 말일까요? 근데 저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 올드하지 않습니다. 네. 하영님이 영한걸요. 아니 긍정님도 아침마다 요가 수련하시고 네. 달리기 하고 하시잖아요. 그거 항상 하기 때문에 이 신체적인 레벨이라던가 마인드 정서를 유지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뭔가 대단한 남들은 모를 만한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개인마다 조금씩의 성향의 차이나 선호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쁜 건 없지만 이게 조금 더 좋다. 나는 뭐 요가보다 달리기 조금 더 좋다. 맞아요, 그럴 수 있고 맞아요. 나는 요가가 더 좋다. 자신의 맞아요. 취향에 맞게 하루를 잘 설계하는 걸 아침에 하면 좋더라. 이게 그냥 저의 입장이에요. 이제 이러한 웰니스를 경험하고 또 운동적인 거 말고도 그 어글리어스. 맞아요. 제가 지금 너무 일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는 먹는 거를 잘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제철 식재료를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어글리어스라는 못난이 농산물을 구출해서 이 못난이 농산물을 1인 가구 혹은 2인 가구 자기의 가구 형태에 맞게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어글리어스 처음 알았어요. 근데 걔네가 진짜 못생겼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난이 농산물이라는 게 판로가 막힌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 경로가 막혀서 수확은 다 했는데 판매처가 없는 것들이 어글리어스에 들어오기도 하고, 혹은 너무 많이 생산된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보내주시기도 하거든요.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못나게 생긴 친구들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이게 웰니스를 영위하는 데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리고 어글리어스를 하면서 집에 채소가 생기니까 직접 요리하게 돼요. 그래. 그거 정말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항상 남이 해주는 음식도 좋지만 내 손으로 음식을 해먹고 섭취하고 그걸 정리하는 것까지 그 과정을 스스로 하는 게 진짜 웰니스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확실히 타인을 많이 만나고 상대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를 돌본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영님이 꼭 추천하고 싶은 웰니스 아이템이나 추천템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를 정말 기쁘게 하는 웰니스 아이템이 제 자전거예요. 자전거를 타다 보면 계절의 변화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앞만 보고 이 주행만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있기 때문에 잡생각을 하지도 않고 마음에 어떤 평온함도 오고, 저는 자전거를 타는 일상 덕분에 좀 행복하기 때문에 저의 웰니스 추천템은 자전거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영님의 웰니스 그리고 하영님의 가치 있는 일까지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잠깐 여기서 광고 한번 하고 다시 하영님이 또 의미 있는 일도 했거든요. 요거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네, 이번 에피소드는 건강한 문화를 연결하는 회원관리 서비스 링코에서 제작 지원을 도와주셨는데요. 링코는 체육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돕는 서비스입니다. 웹과 모바일 앱 모두 연동이 돼서 언제 어디서든 체육관 업무를 해결할 수 있으며, 회원님들은 수업 예약부터 회원권 결제까지 앱 하나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데스크 업무를 자동화하고 더 많은 시간을 회원들과의 소통에 집중해보세요. 링크 코치 추천! 네, 하영님. 제가 하영님 만나면 꼭 묻고 싶었던, 그리고 세상에 알리고 공유하고 싶었던 스토리 중에 하나가 그 코인트리와 함께 했던 기부 러닝을 세상에 진짜 많이 알리고 싶은데,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스리랑카 기부런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6월 한 달 동안 많은 분들과 함께 달리기를 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이 코인트리에서 하는 비영리 어떤 단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고, 거기서 미션으로 스리랑카에 있는 이 장애인 학생들 중에서도 학교에 있었던 친구들은 지체장애 학생들이었는데, 이 지체장애 학생들이 저희 코인트리 학교에 오기까지는 편도 6km를 걸어야 됐어요. 스리랑카는 인도가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흙길이기도 하고 때로는 논밭길이기도 한 곳을 6km를 아이들이 걸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한 달에 80만 원을 내고, 80만 원이면 스리랑카에서 정말 큰 돈이에요. 스리랑카 성인 남성이 한 달 평균적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면 20만 원 벌거든요. 정말 비싼 돈이에요. 80만 원을 내고 이 아이들이 등하교 할 수 있는 이동수단,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만든 택시 같은 형태인데, 이 툭툭이라고 불러요. 그 툭툭을 대여하는데 8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큰 돈이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저는 되게 단순하게, 제가 그때 러닝을 하고 있었으니까 기부런을 해보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하루에 6km를 걸어오면 저희가 6km 달리고 1km에 100원씩 기부해서 그거 쭉쭉쭉 쌓아서 툭툭을 사면요? 툭툭 한 대에 얼마예요? 라고 했더니 현지 선생님께서 툭툭 한 대에 3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300만 원?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km에 100원 300만 원이면 3만 km만 달리면 되잖아. 나 혼자서는 못 달리겠으니 여러 사람을 모아보자 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로 긍정님한테 SOS를 쳤고, 여러 사람과 같이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래서 긍정님이 그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 커뮤니티를 느낄 수 있게 나이키 앱 챌린지라는 걸 알려주셨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누가 달려줄까? 저도 스리랑카를 모르고 처음 들어본 나라였고, 나는 이 단체에 계속 기부를 해왔던 사람이지만 이 단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누가 달려줄까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개인 SNS에 제가 오랫동안 후원한 단체 대표님이 있고, 스리랑카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기부런을 하려고 합니다. 같이 달려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올렸는데 사람들이 달려줬어요. 맞아요. 오픈 채팅방에 하루에 5명, 10명씩 들어왔고, 100km씩 달리시는 분들의 인증이 올라왔고, 첫날 3만원, 10만원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10만원도 결국 10만원이라는 건 곱하기 100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만큼 달린 거예요. 이게 돈이 쌓이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10만원, 30만원, 70만원 이렇게 쌓였어요. 100명 이상, 한 200명 정도가 같이 기부런에 참여해 주셨고, 260회 정도의 기부가 쌓여서 300만 원을 모았어요.
이제 6월 31일에 300만 원이 다 모금이 됐고, 저는 사람들과 달리기를 6월 31일까지 했지만 그 모금함은 7월까지 열려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툭툭이라는 이동수단을 구매하는 비용은 300만 원인데 이거를 수리하고 보험을 가입하고 뭐 여러 절차를 거치려면 부대 비용이 한 200만 원 더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모금함의 모금액을 500만 원으로 잡아놨었어요. 그런데 이제 7월이 좀 지난 거죠. 7월이 지나고 7월 말일이 됐는데 오픈 채팅방에 알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사람들이 7월 한 달간 자신이 달린 키로수를 인증하고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에 그 키로수 곱하기 100원을 기부한 걸 또 올려준 거예요. 잊지 않고 이 기부런을 각자의 자리에서 띄워주신 거죠.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470만 원 정도를 모았던 것 같아요. 460만 원, 70만 원 정도를 모았고 이게 그대로 현장에 가서 툭툭을 구매했고 한 8월쯤에 그 구호단체에서 하영님 기부런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한번 직접 현장에 가보시는 건 어떻겠냐? 라고 해서 제가 좋아요. 그쵸? 좋아요. 가야죠. 그래서 갔는데 우리가 기부런으로 구매한 툭툭이 우리를 마중 나와 있는 거예요. 막 그 툭툭이 너무 반가워서 얘를 끌어안고 사진 찍고 이게 되는구나. 아까 말씀드렸는데 필요한 일을 하면 그 관계들을 연결하면 실패할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툭툭을 정말 필요로 했던 아이들과 현장이 있었고 이 일들의 브릿지가 되어준 구호단체가 있었고 달리기를 하면서 기부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달리기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걸 동참할 의지가 있는 분들이 계셨고 이 모두가 힘을 쏟았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건강을 위해서 달린 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달렸다라고 제가 막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그런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일을 꼭 세상에 알려주고 싶었어요. 어떤 가치 있는 일을 더 가치 있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하영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그에 맞는 때에 적절한 사람들과 적절한 도움들이 등장해서 이걸 또 연결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래서 하영이 안내해준 이 스리랑카의 스토리가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영감이 되어서 또 좋은 일들이 곳곳에서 또 일어날 거예요. 그러길 바라요. 그럴 거예요. 마지막 이제 질문을 드릴 시간이 됐는데 하영님이 운영하고 있는 나그네 방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적절한 때에 그분이 등장하실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번 나그네 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그네 방은 제가 2018년도에 친구랑 같이 구한 월세집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3룸 빌라를 운 좋게 구하게 됐고 저랑 친구가 방 하나씩을 사용하고 남은 방 하나가 있었는데 저걸 어떻게 사용할까 하다가 아마도 저 방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야 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임시거주 공간이 필요한 친구들이 왔다 갔어요. 예를 들면 뭐 집에서 쫓겨난 친구들도 있었고요. 혹은 보호가 필요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런 친구들이 뭐 짧게는 보름, 길게는 몇 달씩 머물다 갔어요. 나그네 방은 보증금은 이제 운영자인 제가 부담을 하고 원래는 일절 어떤 비용을 받지 않다가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를 저희가 고민했을 때 내 수입의 10% 정도는 나의 주거비를 위해 지불하는 것이 건강한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임비가 자기 수입의 10%라는 룰이 생겨서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말은 수입이 없으면 책임비를 낼 수 없어요. 그냥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담스러워? 일을 해. 자기 개발을 해서 너의 삶을 살아. 그럼 돼. 근데 지금은 네가 수입이 없으면 그냥 우리한테 기대서 살아. 그래도 돼.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네요. 나그네 방에 대해. 앞으로의 비전을 말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의 비전은 주거 문제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제가 입버릇처럼 그냥 꿈처럼 나 나그네 방을 100개 하고 싶어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나그네 방을 100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심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 중에 누구나 나그네 방에 와서 머물 수 있고 자기의 기반을 다질 때까지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걸 위한 주거 비용이 터무니없는 비용이 아니라 그냥 자기 수입의 10%. 나중에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더 성숙해지고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조력자분들이 생긴다면 이 서울 도시만의 안전한 주거 공간을 구축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커뮤니티를. 네, 진짜 멋진 그 생각과 계획이 실현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말 응원하고 싶고 저 이거 어디에서 크게 말한 적이 없는데 제가 한때 한 6개월 정도 살 곳이 없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서 저 친한 언니가 옷방을 저에게 내어준 적이 있거든요. 내가 그 언니의 옷방에서 살면서 이 집에 대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었고 저도 언젠간 그런 걸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 마음을 느꼈던 기억이 있어서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다면 하영님을 도와주기 위해 나타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긍정님이 도와주셔도 되겠네요. 네, 그럼요. 저는 늘 도와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하영님의 이런 스토리가 영감이 되고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믿고 앞으로의 하영님의 모든 행보를 응원하면서 이번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